전세 가격 상승률이 최근에 서울시에 6배 이상 올라요.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집값 오를 수 있다. 그 예고하는 선행 지표라고. 근데 그게 오래 오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땅이에요. 땅이 오르고 가 오르고 창동과 가까운 그 지역이 오르고. 자, 원장님,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같아요. 이제 연초가 됐는데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냐? 이미 말씀 좀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어떤 식의 전략으로 좀 접근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박자 법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 시기 선택이죠. 근데 2026년은 집값이 오를 확률이 한 70% 정도로 저는 이상 높다라는 거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부동산 원도 그렇고 주산연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쭉 보면 KB도 그렇고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한 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 집 사야죠. 방향을. 살 때다. 그리고 좀 살 때다. 빠르게 사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에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전세가가 또 동시에 오르는데 비슷하게 올라요. 5% 정도로. 네, 그러니까 5%. 그러니까 2025년보다는 서울의 집값 상승폭을 좀 낮게 봤어요. 많이 오른 거는 20%까지 송파구나 과천 분당은 올랐다라는 걸 전제하면 크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집값이 덜 오른 노도강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3% 정도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평균에서 보면 내년에는 서울은 어쩌면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겠지만 한 5% 이상은 오를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전세 가격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인천이 입주 물량이 떨어져서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더 많이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집값 상승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좀 참고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좀 회복 기미가 되어서 매매 전세 모두 오른다 해봐야 2% 이내로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오를 건지 예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양극화된다 하는 거는 똘똘한 한 채의 개념에서 다 봤잖아요. 도심과 비도심. 도심은 도시의 중심부. 그 다음에 핵심 입지, 교육이나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또 산업 이런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에 이건 상식처럼 할 테니까. 그래서 지역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GTX나 교통망이 지금 딱 그 수도권의 특징은 대부분이 그 서울로에 출퇴근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개별 아파트를 할 때 신축과 구축, 재건축 이거 굉장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요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단지 세대수가 영향력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신축이냐 구축이냐 몇 평이냐 이런 것들이 됐는데 지금은 이 단지 규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평형이에요. 그래서 34평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당 주거 면적이 약 한 10평 되거든요. 33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식구가 3명이면 방이 3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서울만 그래요. 예. 그런데 요즘 25평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보면 저는 부자 동네, 그러니까 과천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25평형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왕이면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아요. 예, 지하철이 새로 개통되거나 이런 지역이 역세권이 좋듯이. 이유가 있어요. 재건축이 막 일어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죠. 그 이주 기간이 4, 5년 돼요. 그러면 이주를 어디로 할 것 같아요? 재건축 그 옆으로 하겠죠. 예, 분당 같은 데 재건축에 이주를 하면 화가 난다고 강남을 갈 수 있을까요? 강남은 더 비싼데 이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옆이 어디에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중원구, 수정구 같은, 그 다음에 가봐야 하남 정도, 그리고 용인 수지구.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멀리 안 가니까. 인접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 뭔가. 땅값이, 지하철이 개통되면 땅값이 15에서 23% 오르거든요. 이거는 검증이 됐어요. 예, 이런 것들로 하면 제가 볼 때 절대 실패하지 않죠.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2026년 오를 가능성이 70%니까 이제 사야 할 때고, 그리고 지역은 뭐 서울과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허리 정도까지 그렇죠. 서울 나왔으니까. 외곽. 네, 서울 외곽이나 그동안 안 눌렀던 금강구, 노도강. 그쪽도 예, 좀 이런 지역을 주목하라. 주목하고. 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올 상반기에 아마 네. 뭐 무섭게 오르기보다는 오를 것만은 틀림없어요. 네. 네. 경기 북부 중에서 혹시 뭐 고양, 파주, 양주 이쪽은 좀 어때요? 네, 지금 가장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제가 사실은 용인시하고 고양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인시를 좀 긍정적으로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세 가격 상승률이 최근에 서울시의 6배 이상 올라요. 전세가 오른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집값 오를 수 있다. 그걸 예고하는 선행 지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전세는 전세대로 가고 집값은 집값 가봐야 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시장 작동 원리고 부동산 경제학. 북부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과 이 연신내 같은 이러한 그 지역들이 오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평구, 이 적경지의 관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도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기 북부는 독자성이 없어요. 종속성이에요. 뭐 우리 동네는 살기 좋으니까 나름대로 올라야지, 이게 안 돼요. 아시다시피 노도강, 금강구가 올라야 예, 북부의 그 생활권이 오른다. 그게 과거의 통계로도 학습 효과로도 법칙이 정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느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저는 고양시, 가장 먼저 오르는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 오르고 파주가 오르고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계동 이런 데 창동과 가까운 의정부 지역이 오르고, 거기도 이제 GTX 호재도 있고 7호선 연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좀 올라요. 근데 얼마나 오를까, 그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전세 돈으로 대출을 좀 받아서 옮겨가지, 집값 상승을 노리고 겨냥하고 가는 수요는 좀 갭 투자 수요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은 공급이 언제든지 땅이 많아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좀 올랐다 그러면 건설 예산은 인허가 쉽죠? 토지 매입 쉽죠?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또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동쪽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라든지 또 이런 지역들은 저는 상당히 좀 상승세가 빨리 올 것 같다. 왜냐하면 9호선도 연장선이 있고 GTX-B가 있고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듣는 분들에게 상기 신도시 분양이 올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빨라질 것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 집을 굳이 기존에 높은 집을 사지 마시고 청약통장, 예를 들면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그 다음에 이제 부천 대장, 이런 지역까지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서둘러 집을 사기보다 집을 하나 분양받고 나면 굳이 또 집을 살 필요는 없죠. 뭐 그런 생각도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요자분들, 뭐 현재 관망하시는 분들은 뭐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에 조금 조바심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조바심. 네, 그렇죠. 이 타이밍 어떻게 잡는 게 조금 좋은 거예요? 분명한 건 3, 4년 후, 그러니까 2, 3년과 3, 4년 후를 생각한다면 집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특히 공급이 구조적, 만성적으로 부족한 서울과 그리고 경기, 인천,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올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월세냐 자가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월세로 가면 주거비 부담이 더 크고
그럼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지고 정말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빨리 사라. 서울은, 경기,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면 옮겨라. 그것도 갈아타기도 늦으면 안 돼요. 올해 중에 상반기 중에 옮기라 이거죠. 실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임대 사업자 지금 아파트는 안 되니까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똘똘한 한 채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어차피 가격이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를 테니까 그 적당한 시기에 감안해서 다운사이징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꼭 부동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종부세 그 부담이 적은 꼬마 빌딩 이제 이런 것들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그 꼬마 빌딩을 가는 것. 그 다음에 다주택이 되기 싫다면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는데 다가구나 이게 단독형 다세대 주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월세를 노려라. 아파트만큼은 오르지 않지만 거주도 하고 노후에 이 월세 수익이 제가 보니까 1000에서 2000까지 나와요. 요즘 파트리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선택지가 의외로 높은 그러한 시기가 2026년이 될 것이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은 상반기가 좋다. 저는 시기를 앞당기고 결정을 앞두고 실행 투자가 저는 정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한번 뭐 실수요자분이나 집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요. 무주택자는 어차피 의식주라고 그래서 집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런 독한 마음을 미리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목표라 그러더라도 사과들을 타야죠. 이거 월세는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가고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나 연립이나 오피스텔조차도 해야 한다. 이런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끝에 실행하는 것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이 답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고종환 원장님을 모시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